자, 32강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귀납적 정의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의 형태꼴인데, 실제로 이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요 다음 강의 귀납법이라는 증명법이 존재를 해. 그 귀납법이라는 증명법에서 파생된 개념이야. 그러면 귀납법이 어떤 증명 형태냐라는 형태거든요. 내용 자체가. 자, 보통 우리가 증명 그러면 어떤 명제적인 내용이 참이다, 거짓이다를 보여주는 게 귀납법이지. 근데 귀납법이죠. 그 증명이겠지. 근데 귀납법이라는 증명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자, 어떤 수학자가 어떤 공식을 만들었어. 근데 이 공식이 우리가 아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또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지 알아보고 싶어.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야? 넣어보면 돼. 근데 어디까지 넣어봐? 모르잖아. 이게 모든 자연수에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다 넣어봐야 돼. 근데 그 짓은 미친 짓이거든. 그래서 무슨 관계를 말하느냐? 이런 걸 말하게 돼. 주어진 부분에서 맨 처음에 어떤 명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첫 번째 1을 넣어봤어. 성립을 해. 자, 그 주어진 식에 n을 넣어봤어. n을 넣어서 식을 막 변형을 했더니 n 플러스 1 넣은 식이 나왔어. 그럼 무슨 말일까? n을 넣어서 성립하면 n 플러스 1을 넣어도 성립하겠네 라는 개념이겠지. 그럼 맨 처음에 아까 1 넣어서 성립했지. 그죠? 그럼 뭐야? 1 넣어서 성립하면, 자, n을 넣었을 때 성립되면 n 플러스 1을 넣어도 성립된다는 형태꼴로 귀납법이 만들어졌다라면 1을 넣어서 성립되면 2가 성립이 돼. 그럼 저절로 2가 성립되면 3도 돼, 4도 돼, 5도 돼, 6도 돼. 이런 식으로 증명. 이게 귀납법의 증명법이거든. 그럼 이것을 갖다 약간 좀 버무려가지고 우리가 어떤 파생적 개념 뭘 만들었냐면 이런 관계를 만든 거죠. 자, 어떤 식의 관계적인 형태를 만든 거야. 뭔가 n을 넣었을 때 n 플러스 1에 대해서 뭔가 해석이 될 수 있어 라는 식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귀납적 정의를 이거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앞에서 몇 가지를 건드려 봤었어. 자, 한번 뭐 하나 물어볼게요. 뭔 뜻일까? n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3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 주어진 n에 넣은 것은 n번째 항을 말하고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말하지. 다시 말해 뭐 돼? 연속적으로 나열된 수열의 두 항이죠. 근데 그 항을 빼면 항상 3이 된대. 뭔 말이겠어?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관계 해석.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다? 점화식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점화식이라는 것이 일반항을 나타내는 식이 아니라 그 수열의 관계를 설명하는 식인 거야. 내용 되겠어? 그래서 그 점화식을 다른 말로 귀납적 정의라 그래.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이 된대 이 뜻인 거야, 형태가.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점화식을 던져줄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수였을 거야 를 파악해서 일반항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값을 만들어내봐라 이 뜻인 거야. 내용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저 귀납적 정의로 해결을 볼 수 있는 각각의 수열의 특징을 이루는 점화식 몇 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될까요? 자, 첫 번째. 자, 제목은 좀 이따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원식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d다. 뭐였어? 방금 했듯이. 등차요. 그쵸. 주어진 건 등차 수열의 해석적인 점화식들인 거야. 근데 등차 수열이 얘밖에 없을까? 또 있어. 뭐도 있을까요? 주어진 부분에서. 물론 이항시켜도 되겠지만 얘도 있지. an은 2분의 an 플러스 1 더하기 an 마이너스 1과 같다. 뭐야? 등차 중화. 이런 식으로 주어진 점화식은 저 an이 어떤 수열임을 뜻한다? 등차 수열임을 뜻한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이었음을 알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an이라는 일반항을 만들던가 특정값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이해되겠어?
두 번째. 자, AN분의 AN 플러스 1 값은 R이 되더라. B 값이 항상 같은 거지. 즉 얘도 뭐를 나타내는 점화식이다?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겠지. 근데 워낙 앞에서 우리가 다 건드려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주어진 거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또 있죠. AN의 제곱값은 AN 플러스 1과 AN 마이너스 1의 곱과 같다. 즉 등비 중앙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점화식인 거야. 해석하기 너무 좋은. 왜? 우리가 배웠던 그 수열의 명칭이 붙는 수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에서 설명되어진 개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건들 건 요거 말고 다른 거 한 2개 정도 한번 더 건드려 보려고. 예전에는 한 4개, 5개까지 건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건드려. 안 해. 안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라는 개념을 좀 만들어 볼 텐데 여기는 이름이 붙지 않아요. 원래 이름이 있긴 한데 안 붙일 거야. 그래서 어떤 식의 점화식이 주어질 것이냐? 다음과 같은 점화식.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C. 어떤 특정 상수가 더해져서 만든 게 아니라 자 얘는 특정 상수가 더해져서 만든 거죠. AN 플러스 1항은 AN항 더하기 상수값. 이게 등차 수열이야. 근데 얘는 특정 식을 더한 게 아니라 특정 식을 더한 거야. 식의 값을. 뭐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보통. 자, 네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의 NC. 이거는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도 마찬가지 뭐가 된다? 얘 같은 경우도 뭐였어? A의 N 플러스 1항은 AN 곱하기 R식이었지. 어떤 상수값을 곱하면 등비수열이었어. 근데 얘는 마찬가지로 상수값을 곱한 게 아니라 특정 식의 값을 곱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수열이어서 일반항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자, 원래 이 귀납적 정의의 해석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N 대신에 1부터 주구장창 넣어봐라. 그럼 뭐가 관계가 나올 것이다. 그 관계를 해석해서 일반항화 시켜봐. 이게 원래 목적이야. 물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그걸 일반항으로 만드는 문제는 안 나와. 무슨 말이겠어? 어떤 점화식 주어지고 A의 20번째 항은 몇인가? 뭐 있단 문제. 뭐 해보면 돼? 넣어보면 돼 계속. 그냥 넣어보면 돼. 규칙이 나올 테니까. 그 규칙적인 개념을 터득을 해가지고 값을 갖다 유추해서 가면 되거든. 원래 그 문제야.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주어진 어떤 구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일이 넣기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 등차나 등비는 상관없잖아. 식 만들면 되니까. 근데 다음과 같은 꼴이 나와버리면 되게 난감하거든. 형태가. 그래서 요거 2가지 정도는 점화식적인 내용으로 이 상태에서 일반항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게 만들어져요? 라는 건 설명 안 할 거야. 왜? 어차피 이거 안 갖다 써도 문제를 풀 수는 있거든. 근데 갖다 쓰면 조금 더 빨리 풀 수도 있고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결론은 뭐가 된다?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항까지의 FK. 이게 일반항을 만드는 식이야. 근데 등차 수열 일반항 만드는 거랑 조금 비슷해. 자, 등차 수열도 뭐였어? 2번째 항 만들면 첫 번째 항에 공차 D를 더했어. 세 번째 항은 공차 2개 더해. 네 번째 항 공차 3개 더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부터 특정 항까지 주어진 식의 값을 몇 개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만든 식인 거야, 형태가.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AN은 첫째 항 곱하기 F1 값 곱하기 F2의 값 곱하기 F3의 값 곱하기 쭉 해서 F의 n-1까지의 곱을 정리해주면 일반항이 나와요. 물론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어지죠? 라는 거는 언급을 안 할 거야. 자, 보시면 알겠지만 별표 안 쳤어요.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이야. 그냥 있듯이 이 귀납적 정의에서 언급되어지는 학교 시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일일이 넣을 거거든, 숫자를.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건 딴 게 아니야.
어떤 일반항을 줄 테니까 문제를 푸세요가 아니라 귀납적 정의에 따른 점화식을 줄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식을 만들 거면 만드시고 아니면 값을 직접 구할 거면 구하세요라는 개념인 거지. 됐나 여기까지? 자,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서 보면 됐고, 다섯 번째,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것도 귀납적 정의야. 점화식은 아니야. 점화식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 어떤 유형적 형태의 식을 점화식이라고 그래. 그럼 얘는 그냥 귀납적 정의인 거야. 형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여기 32강에서 도출되는 문제에서는 약간 접근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이건 당연히 있는 식이야 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딴 거 아닙니다. 주어진 것들 전부 다 귀납적 정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귀납적 정의는 딴 게 아니라 뭐가 된다?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것들이다. 그럼 이것의 목적은 뭐야? 주어진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떤 수열인지를 해석을 하자. 해석이 안 되면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일일이 집어넣어서라도 뭔가 일반항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특정 부분의 항의 값을 계산해봐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요 32강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것이 귀납적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 귀납적 정의의 문제가 뭐가 어떻게 나오는가? 요거 한번 봐보려고. 으쌰, 저저저저.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36번. 자, 첫째 항 주어져 있습니다. 귀납적 정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해석 금방 되지. 뭐야? 아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지. 그렇죠? 바로 나오죠? 그러면 저기 앞에 주어져 있는 첫 번째 항이 2라는 개념과 요 개념 두 개를 섞어버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일반항이 나오겠네. 2 더하기 n-1 곱하기 2가 나오겠네. 즉 얘는 2n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an식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시그마 연산을 하고 싶어.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ak 플러스 1. 그럼 ak는 2k였을 거고 ak 플러스 1은 2배의 뭐가 될까요? n에다가 n을 하고 즉 k 플러스 1이겠지. 그러면 저기 주어진 시그마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겠네. k는 1부터 n항까지의 쫙 곱해서 4배의 k의 k 플러스 1분의 1꼴로 정의되죠. 그럼 뭐야 이거? 시그마하고 분수 수열이 합쳐졌을 때 그 분수 수열에 루트가 없다면 쟤는 무조건 부분수 개념으로 문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4분의 1을 끄집어내신다라면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뭐가 된다? k와 k 플러스 1 차이값 1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찢으면 되지. 그래서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다음처럼. 그럼 끝났죠? 이건 어차피 시그마 용법을 쓸 수 없는 꼴이니까 일일이 넣어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렇게 생긴 부분수는 전부 다 항상 중간이 다 없어지는 꼴이니까 뭐가 남는지만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쭉 해서 n 대입하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어차피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수는 전부 다 중간 싹 다 없어져 버린다. 쫙쫙쫙쫙쫙. 그래서 남는 것은 뭐가 되겠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통분해버리면 n 플러스 1분의 n. 그래서 4배 해주면 답은 4배의 n 플러스 1분의 n 값이 나오겠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답은 4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생님 여기에 쓰신 귀납적 정의가 뭐 있어요? 저기 저 분홍색. 저 분홍색. 이 부분이 귀납적 정의를 해석해서 어떤 수요였나 봐. 만들어낸 게 이 부분이 귀납적 정의에 대한 개념인 거야. 그래서 귀납적 정의는 전부 다 이런 식.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돼? 일반항을 만드는 문제죠.
대부분의 문제는 일반항 말고 어떤 특정 항의 값을 찾아. 이 문제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일반항을 안 만들고 직접 넣어서 푸는 경우가 더 많아. 될까 여기까지? 자, 330번 이런 문제. 됐죠? 자, 다음 갈게요. 으쌰. 자, 337번. 첫 번째 항 1. 아이고, 뭐 볼 것도 없다, 야. 공비네 3. 인 등비수열. 어차피 지금 뭐 점화식에 대한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와중이다 보니까 아무리 간단해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 자, 뭐가 돼요? 주어진 부분에서 일반항을 만들면 어차피 첫째 항 1이니까 3의 n-1제곱. 됐죠? 그럼 뭐야? 주어진 거 갖고 시그마 값을 계산하자 1항부터 5항까지. 근데 어차피 1항부터 5항까지인데 주어진 수열 자체가 등비 수열이면 시그마 쓸 거리가 없잖아. 그럼 뭐 하면 되겠어? 그냥 SO를 구하세요. 이 뜻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등비 수열 공식 쓰시면 되겠네. 3-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3의 몇 개? 5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 돼요? 2분의 3의 5제곱이면 243인가요? 그럼 1 빼면 242였겠지? 그럼 242를 2로 나눴으니까 답은 121.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별로 어렵진 않아, 솔직히. 예전에는 이 귀납적 정의가 되게 힘들었어, 진짜. 점화식도 한 5개 배우고 막 정말 와, 이걸 어떻게. 엄청 많았었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 다행스럽게도.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학교 시험에. 자, 다음은요. 338번. 그래서 수열이 딴 게 아니라 여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이 엄청나게 내용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수열이 쉬워졌어. 그리고 앞에서 등차 등비 외에 나머지 뭐 조화라든가 개차 수열 같은 게 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쉬워졌어. 자, A 1값 첫째 항은 -3입니다. 자, 귀납적 정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명 점화식입니다. 보니까 뭐 있어? 어떤 식을 더해서 만든 값이야. 그러면 쟤는 정해져 있다고 했지. 보자마자 뭐 나오자? 웬만하면 만들어 보시는 게. 쌤 그냥 일일이 넣어서 만들면 안 돼. 돼요. 상관없어요. 주어진 거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조심해야 돼 이거. n-1까지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FK 쓰면 돼. 근데 쌤 제가 이거 공식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만들면 돼. 일일이. 물론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첫째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7 넣고 8 넣고 9 넣고 10 10은 아니죠. 9까지 넣으면 돼. 자, 넣었어. 몇 되겠어? A 2는 A 1값 몇이야? -3 1 넣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죠? 자, 2 넣었어. A 3은 A 2니까 -2에다가 2 대입하면 2, 4, 8 플러스 5 그럼 3 나와. 자, 뭔가 규칙 생겨 나중에. 여기 A 1값 몇이었어? -3이죠. 1 커졌어. 5 커졌어. 자, 3 넣었어. A 4의 값. 저거 A 3이면 3이었습니다. 3 넣었어. 3, 4, 12, 9야. 답 10이 나와. 만드는 거. 그러고 더하세요. 좀 하기 싫지? 이거는 좀 아니야. 그치?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 근데 모르면, 기억 안 나면 해야 돼. 왜냐면 이거는 어렵다가 아니라 하기 귀찮은 것 뿐인 거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 하면 답 나와. 그러니까. 쭉 계산하고 쭉. 다 더하는 거지. 근데 좀 귀찮거든. 그래서 뭐를 하자? 이런 맛이 쓰는 거지. 자,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3 더하기 시그마 FK니까 뭐야? 4K -3 K항 1부터 n-1항까지. 그럼 식정리가 돼요. 물론 이 방식도 하나 쉽다는 방법은 아니야. 얘가 지금 10번째 항까지 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지. 한 6번째 그럼 할만해.
차라리 그때는 이거 만드는 것보다 얘가 더 빨라. 형태. 자, 정리하시면 뭐 돼요? 마이너스 3 플러스 4배의 2분의 원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대입하면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될 것이고 주어진 거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식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2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n 요거 플러스 3 얘 없어지고 끝나. 얘가 an인 거야. 만들었지. 공식을 내가 쓴 거야. 별표까지는 아니겠지만 외워둬서 나쁠 거는 없는 시. 그러면 an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요 식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인 거죠. k는 1부터 10항까지의 2k제곱 마이너스 5k. 그러면 시그마 용법 써서 2 곱하기 6분의 자 10, 11, 21 제 5 곱하기 2분의 10, 11. 이거 되게 자주 나와서 이거 외워 써도 돼 솔직히 이거. 근데 난 아직도 안 외우고 있어. 3, 2, 7, 5, 35, 385. 385에 2 곱하면 770. 빼기 5, 25. 25 곱하기 11이면 275. 되나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몇 되겠습니까? 695. 495.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짧다고 말할 순 없다. 자, 다음 거. 지금 원래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그냥 풀이법 형태는 예를 가르쳐 줄 거야. 가끔가다 선생님들별로 이런 점화식을 알려주는 선생님 계실 수도 있는데 모르지 알 수는 없죠. 됐나요? 자, 다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338번.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죠. 39번. 으쌰.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쓰잘데없는 거 엄청 많았거든. 근데 그때는 좋은 게 있었어. 쓰잘데없는 내용을 엄청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깊게 안 나오는 거야. 넓고 얕게 나왔어. 근데 요즘은 다 없어졌어. 깊게 나온 문제가. 이게 단점이야. 뭐가 좋을 것 같아? 양이 많고 내용이 많은 내용을 얇게 해서 문제가 나온 게 좋을까? 아니면 얼마 안 되는 내용을 깊게 뽑아내는 게 좋을까? 진짜? 근데 어려운데 엄청? 나는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있지. 사람들마다 봤을 때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많은 걸 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거지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았었거든. 근데 요즘은 너무 어려워. 많이 어려워 요즘은. 자, 339번이요. 자, 저것도 점화식입니다. 첫째 항 1이고요. 어이구, 무슨 꼴이야? AN의 특정 N에 대한 식을 곱해서 만든 꼴. 그지?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일반항은 첫째 항에 F1, F2, F3 쭉 해서 F에 이것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돼. N-1분까지 해서 만들어낸다. 물론 이것도 원래는 어떻게 연산한다. 일일이 넣어서 연산하는 거다. 근데 왠지 하기 싫어. 와, 30번째. 야, 그러면 N에다가 29까지 넣어야 돼. 야, 이게 너무 힘들지 이건 솔직히. 그쵸?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식을 만들기 더 편한 거지. 자, 그래서 주어진 거 식 만들면 자, A에는 첫째 항 어차피 1이야. 그럼 F1 1 넣어주면 1분의 3 2분의 4 3분의 5 4분의 6 5분의 7 뭐 보이죠? 약분. 그치? 6분의 8 쭉 나가서 요쯤 가서 뭐 n-3을 집어넣으면 n-3분의 n-1 n-2분의 n 그 다음에가 n-1분의 n 플러스 요 정도까지.
그러면 없어지는 게 생긴다. 주어진 부분에서. 뭐 되겠어? 3 약분, 4 약분, 5도 약분.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하나 건너까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일반항 A에는 자, 2 남았어. n-2 남았어. 그럼 2배의 n-2분의 2가 n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30번째 항이면 2 곱하기 28분의 30의 제 31을 계산해야지. 안 떨어지는데? 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아, 얘도 없어졌겠네. 앞에서. 그러네. 이것도 없어졌겠네. 왜? 건너 없어진 것이니까. 얘 없겠네. 됐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15 곱하기 31. 몇 나온다니? 450. 465? 그치? 어허. 맞습니까? 맞을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경우는 이 FN식을 곱해서 만든 일반항 만들 거는 얘는 솔직히 일반항 만들어서 푸는 게 좀 편해. 그게 넣는 것보다. 그래서 330원 이런 식의 문제도 존재한다. 자, 됐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엄청 어렵진 않아. 왜냐면 어려운 건 없어졌거든. 자, 340번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어디 보자. 으짜. 으쌰.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SN에 대한 귀납적 정의가 주어져 있어. 그럴 때 뭐 하지? 어머? 주어진 건 SN에 대한 귀납적 정의인데 우리는 A12의 값을 찾지. 야, 이거 해석하려면 뭐 해야 될까? 이 내용이 뭐이겠네. 왜? 우리는 AN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요걸 어떻게 만들까? 쌤 저거 SN 이항시킬까요? 근데 이항시켜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자, 보자마자 이런 느낌 들어. 이해되지? 근데 이거 기껏 만들어봐야 AN 플러스 1은 SN 더하기 3. 관계가 없어. 따라서 이거 쓸모가 없어. 그럼 다른 내용 봐보자. 이런 관계가 나와야 얘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런 느낌 어떨까요? 자, Sn 플러스 1은 2배의 Sn 더하기 3이라면 n에다가 n-1을 넣었을 때 S의 n은 2배의 Sn-1을 더하기 3. 이 나오지? 가능하지? 그럼 뭐 되겠어? 이 상태에서 빼면 Sn 플러스 1 빼기 Sn이면 이게 AN 플러스 1이야. 얘는 없어져. 자, 2배 빼고 SN에서 SN-만 빼면 얘 AN이야. 뭐 나와? 등비수열.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네. 그리고 얘가 공비네. 첫째 항은 1. 왜? S1 값이 A1이니까. 됐지? 끝났네 그러면. 주어진 AN은 2의 n-1제곱인 거야. 그래서 A의 12번째 항은 집어넣어서 2의 11제곱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지. 답이 없다? 잠깐만. 답이 없다? 뭐가 좀 빠졌다? 11, 3, S1 값, S2의 값. 잠깐만, 뭐 하나 빠졌는데?
해석 덜 했는데? S1, SE. 자, 등비수열. 12번째야. 답은 1번 돼야 될 것 같은데. 3이 빠졌네? 왜 빠지지? 12번째야. 첫째 항은 1. 잠깐만요. 어차피 첫째야. 자, 여기서 관계만 해보자. 관계. 자, Sn 플러스 1은 2배 Sn 더하기 3이야. 자, N을 넣었어. S2는 2 더하기 3이니까 5지. 자, S1은 몇이었어? 1이었어. 됐죠? S3은 자, N에 2 넣었어. 그러면 5 넣어서 13 되겠지. 될까요? 그럼 주어진 부분에서 뭘 볼 수 있다? 얘가 등비수열이 딱 안 떨어져. 형태가. 주어진 꼴에서 S1이 재면 얘가 A를 잡았어. 아니, 그리 상관없지 않나? SE가 5야. 그럼 AE는 몇이야? 4지. 그치? 자, 여기에서 나온 게 A 1값은 1이야. 그러면 A의 2값은 4 나와. A의 3의 값 몇 나와? 13에서 5 빼면 8 나오겠죠. 그쵸? 그럼 주어진 꼴 보시면 형태가 A의 2의 11제곱이 아니구만. 잘 보시면 첫째 항은 1이었어. 두 번째 항 4야. 세 번째 항 8이야. 근데 이거 자체가 뭐가 돼?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인 거야. 얘는 2의 1제곱이 아니야. 2의 0제곱이야. 뭔 뜻이겠어?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인데 주어진 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닌 꼴인 거지. 형태가.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데 그때 나오는 거 봤을 땐 일반항이 저와 같은 것이 아니라 뭐가 될 거다?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거다. 인데 A1은 1이었던 거야. 다음과 같이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다음처럼 어떤 귀납적 정의로 식을 만들어냈을 때 저런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 그래서 항상 이거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조금 확인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용이. 근데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서. 근데 이거는 이렇습니다라는 걸 말하려면 이 점화시정의 형태를 갖다 설명을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아예 딱 정해져 있는 아까처럼 점화식 세 번째, 네 번째 점화식이 정해져 있으면 걔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얘는 그냥 관계만 도출시킨 거잖아. 이런 부분들은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값을 만들어낸다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야. 관계를 갖다 분명 볼 수 있으니까. 이해될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답 몇 되겠어? 답은 2번이겠죠. 적게 봐야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무엇이다 라는 개념은 쭉 훑어봤습니다. 자, 내용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별건 없죠, 솔직히. 그치? 많이 없어져서 별게 없는 거야. 예전에는 양이 엄청 많았었는데. 오케이. 32강은 이렇게 끝을 낼게요.